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구시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역말살 꼈네, 그죠? 역말살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역말살이 싸돌아 다니는 거잖아요.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역말살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 군데 제대로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운드리가 딱 정해져 있는 안대에서 놀아야지. 그 너무 싸돌아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거티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죠? 글로벌 비즈니스 하려면, 그렇죠? 전부 다 많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한국까지 와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야 거죠. 역말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자분들한테 도화살 꼈다는 말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도화살 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화살 자체가 섹시거든요. 섹시한 맛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자들 입장이죠. 근데 요즘엔 도화살이 없으면 K-팝 우리 보통 스타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도화살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또 괴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강살이 뭐냐면 말 자체가 좀 다이너매틱하잖아요. 괴강살. 이거는 특정 오행이 굉장히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르신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 잘 안 시켰어요. 우리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하면 내가 이따 밝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뭡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고, 사주는 뭐 빛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빛은 아니죠. 자, 그럼 실용사자학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우선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 제자가 보통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됐거든요. 한 학기당. 그런데 그 친구들 계속 컨설팅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최면도 도입하고 스피치도 도입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MBTI 뭐 등등 다 했다가 사주 공부를 제가 한 10여 년 하면서 이제 그걸 같이 접목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혀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애들한테 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해석이 필요했고, 이 만세력과 스마트폰의 등장이 뭐냐면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만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주 보러 가면 사주적인 데가 쫙 한번 보여줬죠. 저도 처음 사주 보러 갔을 때 이거 딱 보니까 전부 다 한문이잖아요. 이야, 저 한문쯤은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죠? 총 22개입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 보면은 알파벳 26개죠. 그게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한글 사전 보면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 24개의 조합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문 22개만 알면 다 우리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거 보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식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오늘 그걸 증명할 겁니다. 마음 사람의 성장. 마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보통 5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게 많은 화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같이 보다 사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외로우시죠? 그럼 99%가 맞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이 많이 외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들 아픔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씩 아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뭐 장점 얘기하죠. 반대겠죠. 쉽다. 소통과 멘탈 운동으로서 최고다. 뭐냐면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얘기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 사장님 손금 한번 봐드릴게요. 부자 되게 줘보세요. 돈 많이 벌면 진짜 부자 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렇게 천하의 미인도, 그죠? 손금 한번 봐준다 그러면 손 덜컥 늘리죠. 사주 봐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더합니다. 제 제자 중에 뭐 얘기하면 저 아는 분은 알겠지만 N 칼국수,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 저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 제자입니다. 1년 동안 저한테 공부를 했는데 돈은 많은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랑 소통하기 좀 어렵잖아요.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대화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자주 오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주 한번 봐줄까? 그러면 볼 줄 아세요? 그럼 이제 쭉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이제 남친 내려오지 친구 내려오니까 젊은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만 좀만 배워놓게 되면 젊은 사람하고 스스로 마치 소통한다면 최고입니다. 따로 보면 멘토링 도구로서 이게 최고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증빙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예측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제가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민간 자격증인데 한국 상담협회에서 만들어낸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보이세요? 실용사주 코칭 지도사 자격증인데 제가 이제 제자를 한 30명 정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됐었죠. 그리고 요거를 자격증을 따서 가장 지금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이 양반이 이제 제 제자인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홍대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이 팀을 30명씩 3번을 짰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해서 요걸 어떻게 이제 자기 이제 업에서 활용하는지 뭐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운명 내 안에는 있습니다. 자,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와,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네. 운명이 무슨 뜻이죠? 네? 확실하게. 자, 자신있게 틀리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우선 운명이라는 말 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운명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천명, 구천운. 뭐냐면 선천명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그다음 우리 부모 태어난 거,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지난번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도 성전은 좀 가능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우리가 선천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을 가지고 이제 환경이랑 만나서 계속 살아가는 건 운이죠. 운은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은 결국은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운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 하나만 덜렁 보고 나서 뭐 남자가 있네 없네 돈을 벌겠네 못 벌겠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한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을 쭉 듣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명에다가 그 사람이 살아온 운을 조합을 해보고 나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것만 달랑 보고 나서 저떴다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확률적이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양오행만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굉장히 오묘하죠. 깊습니다. 그런데 사주 공부를 진짜 하려면 아주 이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최고예요? 원. 이게 이제 무극이라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나누면 보이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여러분 제가 보이죠? 보이나요? 네. 뭐가 보여요? 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이는 에너지, 즉 입자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죠? 이건 뭐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파동 에너지가 여러분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딱 둘로 나누면 보이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모든 게. 요거는 보이는 에너지만 있죠. 그렇죠? 귀신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만 있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합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무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 에너지를 다시 또 쫙 나누면 무언가 모르게 일어나고 화나고 밝은 이런 에너지를 볼 수가 있고, 그죠? 이걸 우리가 양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뭐죠? 태양이죠. 그죠? 반대견은 뭐죠? 음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응축되고 축소되는 겁니다. 세상상 모든 게 보면 일어났다가 다시 순환되는 이 과정이죠. 반으로 똑 자르면 양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 하나는 달. 여기에서 상징이죠. 이해하셨죠? 네. 이건 뭘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달리기는 상태인가요? 출발선상에서 총 딱 쏘니까
탁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모르게 딱 응축된 상태에서 시작부터 되죠. 이거를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연구한 겁니다. 야, 이거를 뭔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설명할 길이 없네. 그래서 이제 자연을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가장 설명이 쉬운 게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 뭐라고 그래? 너는 나무가 없네. 나무가 뭐 크네, 작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컨설팅이 안 돼요. 개념 자체는 목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내 사주에서 목기가 있다. 그거는 무언가 모르게 출발하려고 그러고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죠? 무언가 에너지를 막 발산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 그런 기운이 나한테 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아주 한마디로 상징하는 게 바로 목인 거예요. 나무라고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부분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를 보러 갔는데 뭐 너 나무가 몇 개 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바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 가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거의 9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뭐 큰 나무가 있네. 물이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 엊그저께 의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의식 레벨이 가장 높은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아하, 이거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그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올드 세대들이라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 젊은 이쁜 아가씨들 저렇게 나와 있잖아. 왜 저렇게 폼을 잡고 있죠? 뭔가 말하기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자기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자연에서 봤을 때 블루스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있다 없다는 내가 발산하려고 그러는 남들 앞에 이렇게 꾸미고 싶어하고 나서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불이 많네. 이런 얘기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뭘까요? 깍두기는 언제 필요하죠? 그렇죠. 설렁탕머리 딱 필요하죠. 잘하시네. 우리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디렉터님도 약한 쪽으로 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겠다. 그게 깍두기 아닙니까? 그죠? 약한 쪽에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 거. 깍두기라는 건 뭐냐면 양편이 있었을 때 이쪽에 와서 피라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죠?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때로는 이쪽 편이고 때로는 이쪽 편인 거. 이거를 이제 조상님들은 땅으로 일단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땅은 위에 즉 형상학적인 하늘의 천간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라는 의미는 내가 땅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나한테 어떤 그렇게 양쪽에 대한 조절력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능성이라는 게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어떤 그 세미나 비슷한 데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도화님은 뭐예요? 토기운은 많은데 개발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고 개발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주 한번 봐줬을 때 직원들도 봤을 때 얘가 토기운이 많다 그러면 동기부여시켜서 그거를 에너지 끌어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못한다 그럼 빨리 잘라야 돼요. 이건 뭘까요? 여기 한 30억 대인데 이 정도 다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돈은 언제 생기죠? 네? 열심히 아침 일찍 조찬 모임만 나면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리퍼럴도 많이 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뭐 이러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건 결국 마무리하는 능력이에요. 마무리하는 능력.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드가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기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마무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금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기운이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좋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기운은 어떻게 보면 칼 같은 거거든요. 냉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계절 가을이 되면 나무가 그 풍성했었던 게 여름에 점점 나뭇잎이 떨어지죠. 왜 떨어지는 거죠?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치가 덜한 애들, 보이기 위한 것들은 다 잘라내는 겁니다. 조직도 만약에 어려울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구조조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금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름에 많이 먹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봄에 무언가 모르게 좀 살이 쪘다. 그러면 여름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죠? 다이어트라는 거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금기우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많이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제 밤 되면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거 하겠지만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잘 때. 왜냐 낮에 움직이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데보다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는 에너지, 즉 입자적인 에너지는 밥 먹고 김밥 먹고 이런 거 주스 마시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냐면 수면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차 이제 멈춰서 삥 여기 들어오죠. 시동 딱 걸었어요. 걸고 나서 부릉부릉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음에서 이제 목으로 가는 단계죠. 막 간단 말이죠. 한참 쭉 주행하는 단계가 화 단계죠.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죠. 신호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죠? 브레이크 밟죠. 여기 통 거죠. 쭉 가다가 잠시 멈추는 상태. 그러면 서서히 속도가 줄잖아요. 그게 이제 금이죠. 완전히 멈췄을 때 다시 이제 수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선풍기 돌아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보면 다 여기가 접목이 됩니다. 이게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다 보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비즈니스부터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하면 글씨가 그나저나 너무 작아가지고 큰일 났네. 자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히 설명한 게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가능하면 특별한 저거 없이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아니면 우리 이번에 우리 카톡방에도 다시 한번 올릴게요. 풀 버전하고 하이라이트 버전 올릴 테니까 특별히 달라진 거 없을 테니까 이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진력, 의욕, 시작, 창의 이런 뜻이고 사계절로 얘기하면 봄에 해당하고 하루로 얘기하면 아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는 인기, 화려함, 명예, 사회성, 여름, 낮 이런 거. 토는 조절력, 안정성, 균형, 가능성 제가 이제 얘기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환절기에 해당하죠. 금은 결과, 돈, 마무리, 결단력, 가을, 저녁 이런 게 해당되고 수는 안정, 휴식, 주력, 에너지, 겨울. 여기 겨울색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겨울색. 오 이렇게 많으세요? 그 중에서 밤. 겨울색 중에서 난 밤이다. 몇 시세요? 밤 10시, 11시? 또 사장님. 저녁 먹고 나서. 그러면 조금 비어도 그럼 조금 집중하네. 그럼 우리 박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너지가 가장 강하세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에너지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셀 때가 뭐냐면 밤이란 말이에요. 수는. 그럼 반대로 응용해서 보면 화 에너지는 언제 가장 강할까요? 그렇죠. 응용이 끝내주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응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하는데 가능한 이건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이제 많이 하려면 여러분 이론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주팔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면 60갑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60갑자가 뭘까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천간 해갖고 저 위에 여기 이제 보면 이거 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잘 안 돼. 천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기운입니다. 즉 이게 형이사각적인 파동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이렇게 10개 있죠. 이게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다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갑질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갑질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어떠는 게. 그리고 나는 평생 을로 살았어. 영업을 하면 을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러죠. 을이 뭔지 모르지만 을이 이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보면 이제 천 가지다 이렇게 해서 간목, 을목, 그다음에 이제 병화, 정화 이렇게 한 번만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간목, 이건 목입니다. 그다음에 을목, 병화, 정화, 정화? 의장님이 이렇게 막 한번 불러대요. 그러니까 화가 화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나중에 이제 혹시 공부 작업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할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저 지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띠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축이면 지지하면 신유수라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겁자라는 거는 천간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거 하나를 합해서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이제 갑이 나오죠. 맨 위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갑.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나와요. 갑자. 두 번째가 을축, 병화, 병임, 성묘, 어쩌고 쭉 나가다가 10개 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이 이럴 때 오죠. 그래서 갑술, 그 다음에 일단 을해 이런 식으로 딱 나가니까 10개, 12개의 최소 공배쓰니까 60개가 되죠. 그게 왜 60개가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산지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를. 그 60개에서 한 바퀴 돌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정도면 이제 가실 때 됐다 이렇게 봤죠. 60갑자 그러면 그래서 한 사이클의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00세 시대니까 조금 지나면 재수 없으면 이제 60갑자가 아니라 120갑자가 되겠죠. 이제 사주팔자 하는데 이제 사주팔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 뜻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4개의 주는 기둥주자죠. 4개의 기둥이고 8개의 글자다.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면 4개의 기둥은 뭘로 이루어지냐? 그건 바로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연주, 연의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월주, 월의 기둥, 자기가 태어난 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 자기 생일, 그 다음에 시주,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근데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렇죠? 그건 이제 유추해석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몇 시에 태어났구나 알 수 있는데, 아직 초보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시간 다 알잖아요. 이걸 그냥 사주팔자 얘기하는 거고, 여기 위에 보면 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걸 천간은 아까 얘기한 이제 갑을령제 무기용신 임계, 이게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임묘진 사업이 신유시 해자축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형이학적인.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신 세계와 육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사주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뭐 결혼을 하겠냐, 언제 남자가 되겠냐, 언제 남자가 생기겠느냐, 뭐 취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 밑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천간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도 그 사람의 의식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병이 우리 반 있는 걸 가지고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에 천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글자가 8개인데 요즘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가 딱 있습니다. 지금 저기. 네? 8개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글자 같아요? 네? 연, 월, 일, 시예요. 어디? 일간. 일주는 이제 일의 기둥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일간.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딱 보다 보면 그 사람의 10개의 캐릭터 안에 여러분들 다 쫙 보입니다.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저거. 그럼 나머지 7개는 뭐냐? 그 7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성향이 어떤 걸 알고 나머지 7개의 환경 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엔 제가 이제 처음 사주 보고 봐주고 제자를 봤을 때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 안에 쏙 들어갔다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거
앱 다 까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노란색 저기 보이죠? 만세력이라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력을 아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그래갖고 딴 거는 이제 뭐 원광대학교 선전이니까 일단 그건 다 무시하고 거기 보면 만세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딱 터치해보세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종로 상가죠? 지금 남자애가 한 병원에서 지금 딱 태어났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놈 이름이 뭐냐면 종로남이에요. 종로남. 그래갖고 여기 위에다가 종로남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종로남 쳤죠? 얘가 남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남자 누르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그 물론 혹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양력.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022년. 그죠? 6월 며칠? 17일이에요? 6월 17일. 거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시간 누르는 게 나오죠? 시간은 24시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8시니까 7시 정확히 57분이에요. 그러면 19시 57분. 이렇게 한번 입력을 시켜보세요. 그래 놓고 나서 보면 이제 조회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쵸? 가운데 보면 그 조회하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오죠? 나오죠? 그러고 나면 그냥 하지 말고 왼쪽에 맨 아래 보면 저장 이렇게 나오죠? 저장까지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놈은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봐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몇천 개가 쭉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은 어떤 거나 하고 자기가 이제 다 이제 기억을 해 두는 거죠. 하나하나씩 이제 이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판을 읽는 것만 우리가 이제 알면 정확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TV에서 보면 그 골프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이제 옆에 계시죠? 처음에 골프 하기 전에는 골프 룰을 모르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서로 전화가 나중에 집어넣고 하는 게 뭘 재밌나. 근데 룰을 알면서 하나하나씩 재미를 느끼잖아요. 야구 똑같은 거죠. 모든 거는 룰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다 보면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재미를 이제 보는 기분이 좀 더 달라지듯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딴 건 몰라도 딴 건 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8개 글자가 사조가 저기 딱 보이죠? 보이나요? 네. 가장 큰 글씨가 이제 여기 48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지금 위에. 거기 이제 십성이라는 건데, 그거 이제 공부가 좀 돼야지 이제 알만한 거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밑에 보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오죠, 오행.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로남 이놈이 태어날 때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을까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제가 뜯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목이 몇 개 있습니까? 목이 1개, 화 2개, 토 3개, 금 하나, 수 하나. 얘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죠? 오행을 두루 갖고 있죠. 균형은 어떻습니까? 균형이라는 건 토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몇 개, 음이 몇 개 보는 겁니다. 토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양이 몇 개죠? 목화가 3개. 그 다음에 음이, 금수가 2개.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남자일 경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성을 안 가리는데 남자일 경우 양이 하나 정도 많은 거. 양기가 하나 정도 많은 거. 그러니까 목화가 금수보다 하나 정도 많은 걸 좋게 봅니다. 여자일 경우는 반대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것 같아요? 오행을 두루 갖추고 균형도 잘 맞는 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판을 이제 알려드리면, 그 밑에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쭉 뭐 숫자가 이렇게 있고 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지금. 거기 몇으로 나와 있나요 숫자가? 127, 117이고요. 아니. 그 아래 숫자. 6이요, 6. 맨 밑에? 7, 97, 87. 7, 97, 87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운수란 개념이 뭘까요? 대운수. 야, 나 올해가 대운수네.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 나이 몇 살에 운수가 들어오는 건가? 대운수는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올해가 대운수래.
야, 대운수가 그렇대. 그러면 와, 뭐가 대박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를 참 예전부터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이뻐. 사람은 누구나 대운수가 다 다릅니다. 그냥 숫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운수라는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걸 10년 주기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수가 비교적 좋을 때가 있고 대운수가 비교적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만두고 17살부터 26살까지가 대운수입니다. 하나의 구간일 거예요. 10년 구간. 그래서 얘 대운수는 7인 거예요. 그래서 17, 27, 37 그때부터 새로운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죠? 대운수 바로 전에 6이죠. 6. 그러니까 대운수가 시작하기 바로 전을 우리가 아홉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홉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주 전체로 놓고 보면 사람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9, 19, 29 이런 거 우리가 아홉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나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10년 나의 대운이 어떤지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이라고 그래서 올해 내운수는 어떨까?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하루 이제 이번 달은 어떨까? 더 심한 사람은 일찍까지 보고 아주 심한 사람은 2시간마다 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미친 짓이죠. 그 정도까지 할 거 없고 최소한도 세운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좀 더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관리할 때는 그 월운 같은 것도 봐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날에는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그렇게 컨설팅 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아주 VIP 고객 관리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거 무슨 숫자죠? 511840도 뭐죠? 강의할 때 물어볼 때 가장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뭐였냐면 광주 민주화 사태 때 5.18이잖아요. 400명이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51만 8,400개 중에 하나를 제가 카드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5천만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나하고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명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 하죠. 그럼 그 카드, 그 사주가 똑같은 사람은 한 나라에 들어서 한 나라에 죽어도 이렇게 우매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떤 거 다르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는 겁니다. 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1만 8,400개 중에 하나의 카드를 갖고 내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지금 종로남 같은 경우에 목화 토금술을 다 갖고 있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떤 의미냐면 학생으로 얘기하면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가외 평균 이상을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모범생. 아주 특정 분야가 뛰어나진 않지만 웬만한 과목을 다 두루두루 평균 이상을 하는 애. 그러면 회사 직원이다 놓고 봤었을 때 영업하려면 영업도 좀 하고 기억하려면 기억도 좀 하고 관리하려면 관리도 좀 할 줄 알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는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고 만약에 사주를 딱 받아봤을 때 이렇게 오행 갖고 균형 맞으면 볼 거 없는 사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어른들한테 계기질 않거든요. 무슨 얘기든 네 알았습니다. 잘 넘어간단 말이죠. 무난한 성격, 무난한 캐릭터예요. 반면에 이런 사주가 있죠. 목이 없는 사주. 한번 이거 빵꾸 아직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어느 사람 또 화가 없고, 어떤 사람 토 없고, 금 없고, 속 이렇게 이제 빵꾸나는 경우가 나와요. 또 그냥 많은 사주가 있죠. 하나 이렇게 몰려 있는 사주가 있어요. 목이 막 4개, 화 4개, 토가 5개. 그죠? 금이 5개,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도 토 5개인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가 한 군데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사주를 좀 배강하다 그래갖고 좀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에너지가 딱 몰려있어요. 딴 거는 잘 못하는데 하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제 컨설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할 적에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주에는 목이 없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이 없었을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공사를 설명하는 거다. 목이라는 거는 어떤 기운인데, 시작하는 기운인데 너는 뭔가 너무 망설이는 그런 기운, 그런 성향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봤었던 우리 제자 중에서 보면 목균이 없었는데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성공한 아이가 있었어.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결국은 걔가 뭐 제대로 하나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들어주면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없다? 그럼 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종로에 와서 스피처를 좀 배우든지 의성 같은 걸 좀 배워야 돼. 왜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인데 나 지금 그게 없거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목이 없는 사주는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선사고 후수성. 이거 뭐냐면 목은 아까 무언가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은 꺼린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일단 사고부터 쳐. 수습은 나중에 해. 애부터 일단 나. 결혼은 나중에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사고 후수는 이런 거. 화가 없는 사주는 이제 스피드나 우습 같은 걸 배워라. 이거 이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올려놓은 거니까 토가 없는 사주는 좋은 멘토를 반드시 구해라. 왜냐? 토라가 없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해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멘토가 좋은 부모나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금이 없는 사주는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마무리해라. 학생애들 보면,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노트 한 10개 정도 쓰는데 끝까지 하나도 안 쓰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막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다 하는데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는 애들. 그죠? 이거 마무리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게 해줘. 수는 저축하고 특히 휴식을 잘 취하라. 이거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중에서 수가 없는 분이 내가 알기로 한 2분 정도 계세요. 저는 수는 무언가 모르게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쉬면 불편해요. 본인이. 무언가 모르게 항상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도 잘 안 자고 잠이 적고 그리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괜찮은데 나이를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없는 사람은 잘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수라는 의미는 결국은 겨울이고 무언가 모르게 이렇게 잘 보관하고 저장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해요. 잘 퍼져요, 남들한테. 실제로. 그럼 결국은 나중에 빈주머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을 잘 이렇게 짱박아두는 양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이제 목이 많은 사주. 목이라는 게 이제 무언가 우리가 관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로 좀 선택하고 집중해라. 어린애들 보면 이거 축구도 할래요, 뭐 태권도도 할래요, 뭐 바이올린도 할래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목이 많은 애들이에요. 목기가 강한 애들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서 딱 맞는 게 있을 때 그 어른이 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시키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가 많은 사주는 외관 내면 대신 실속을 챙겨라. 이거 뭐냐면 화라는 건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사회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학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실제로 보면 이제 일요일 같은 날에 이제 슈퍼 간단 말이에요. 라면 하나 이제 사러.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뭐 부시제를 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세수하고 화장까지 하고 그래야지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이렇게 쓰고 모자까지 쏙 눌러 쓰고 남의 나를 못 알아보게 돼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외화한 일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속을 챙겨라. 토가 많은 사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라.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멘토들이. 그 다음에 금이 많은 사주는 나눔의 미학을 실천해라. 금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의 스크루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냉철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만약에 잘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이제 반드시 역공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금이 많고 욕심이 많다. 그러면 좀 주변에 베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가 많은 사주는 응축된 에너지 폭발시켜라. 수라는 게 이렇게 저장 보관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이게 4개, 5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언가 만약에 그 에너지를 목으로 폭발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대충 이제 이렇게 훑어봤고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거. 궁합 궁금하시죠? 그게 아니라 타투라고. 근데 그때 전 솔직히 타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문신이라 그래야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왜 양아치들이 하는 거야? 그럼 조폭들이 하는 걸 왜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겠더라고요. 아, 이건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구나. 이게 점점 양성화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 캐나다인가 어디가 이제 그 분산지에 가서 뭐 한 몇 개월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잘 그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와서 저기 사당동인가 어디 이제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한 3,000원씩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원가가 한 병에 그 수입품인데 전부 다 잉크가 5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걸 100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실제로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 하나 놓고 나서 이제 아는 애들 갖다 저기 해주는데 얘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하여튼 이쁘게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놈이 제 강의를 가끔 들으러 왔거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왔고 제가 나한테 특강한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듣고 근데 이놈이 용신 개념을 이제 타투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K-팝이라는 게 한창 유행이 됐습니다. 오디션 프로가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무덤으로 해서 그 중3인가 뭐 이렇게 대가 왔었는데 얘가 이제 그 목하기는 좀 약한 애인데 노래는 꽤 잘했대요. 근데 타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물어봐서 이제 생년월일 물어봐서 보통 애들 보면 뭐 그려주세요. 이쁜 거 그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너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꽃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너한테 좋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해주세요. 근데 아주 운 좋게도 얘가 그 이제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그래갖고 3,000원 받던 게 막 3만 원, 5만 원 막 늘어나기 시작하다 애들이 줄였으니까 나중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불과 뭐 1년이 채 안 됐는데 갑자기 압구정동 뭐 28평으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날이 이제 스승의 날 말은 조금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 동영상 올려본 거 알면 그때가 5월 하여튼 10 며칠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얘가 와가지고 용돈을 5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왔나? 그랬더니 이제 스승의 날은 자기가 올 수가 없고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온 거다 해갖고 이제 줬는데 그때는 뭐 저희 이제 제자들 용돈을 조금씩 줘본 적이 있지만 받아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서로 어떤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5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집단에는. 근데 지금 요즘은 걔 만나지도 못합니다. 뭐 어디 뭐 브랜드 있는 회사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갔다나 어쨌거나 제자들이 잘 되면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실제로 그래요. 오히려 또 그게 또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용신을 어떻게 여러분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탕약이죠. 요즘에는 저렇게 먹는 거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저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이렇게 우리 탕약을 정성 들여서 다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탕약을 왜 먹죠?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그죠? 어느 특정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건 입자적인 측면이에요. 보이는 측면.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보니까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호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거 뭐죠?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신 있어요? 없어요? 신. 하나님 계시죠? 교회 안 다니는 분. 무신론자.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잘 모르세요? 딱 중도네, 그죠? 보이지 않는 거는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겁니다.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꿈, 희망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형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부적도 옛날에 아마 뭐 살인사건까지만 나섰던 게 부적을 그때 건설업자 무슨 사람한테 30억인가 얼마에 팔아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아주 문제됐었던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이걸 믿었기 때문에 30억을 축한 거예요. 실제로. 네, 이 부적이라는 것도 사실상 보면 아주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요즘에 보면 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저 깊은 곳에도 막 한대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용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내가 보충하는 걸 우리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도 또 해가지고 대박 친 사람이 또 있죠. 제가 이제 동대문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제 얘기를 하면 제가 한창 이제 2003년도인가 이때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당신 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라 그랬대요. 뭐 왜? 그냥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숫자를 1하고 6으로 바꾸래요. 이제 그때 그랬죠. 어떤 미친놈이 그래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돈 주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남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렇죠. 뭔가 좀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밀번호를 1616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무언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 잘 풀리는 듯한 느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아직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용신 개념인데 솔직히 해서 그때 돈줄 병치가 줬대요. 얼마 전에 3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랬더니 아들하고 얘 카드 이제 어렵게 잘 안 풀리니까 우리 아들 거하고 제 거하고 해서 300씩인데 둘이 한번 묶어서 500 해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아직 어린데니까 지금 아들 놔주고 신랑 것만 그냥 해달라 해서 그냥 300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양오행의 의미의 용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용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은 비밀번호 못 쓰세요? 비밀번호? 은행 비밀번호? 아니 숫자를 안 알려줘도 어떤 의미로 저 비밀번호 4자리 쓰세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비밀번호를 제가 써요. 그래, 보통 보면 뭐 이제 그런 경우 뭐 차번호, 뭐 생일 뭐 등등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누구를 뭐 만났을 때 이런 거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목 기운이 없다. 그럼 목에 해당하는 숫자 그 상징이 바로 부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3하고 8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만한 이렇게 아주 뭐 약간 노란 수만 색깔 이렇게 막 펑짝거리 갖고 숫자를 2하고 6을 딱 써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숫자만 잘하면 한 3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1하고 수가 없는 사람은 1하고 6. 그 다음에 금이 없으면 4하고 9. 토는 5하고 0, 또 5하고 10. 파는 2하고 7. 이거는 내가 없는 거를 보완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본 대충 넘어가고 또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칼라예요. 칼라. 그다음 목은 녹색. 그리고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그 다음에 수는 검은색. 제가 그때 이제 먼저 그 동영상한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 강의 들었던 사람 한 사람 진짜 약간 그 딴따라 비슷한 그 양반이 있었는데 아주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 박수도 잘 치는 분인데 그분이 화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 이상하다. 이 분명히 화가 있을 뿐인데 왜 화가 없냐 그랬더니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그분은.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 때 보니까 빨간 모자에다 빨간 옷에다 구두까지 빨간 걸 딱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빨간 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 얘가. 그래서 반스까지 빨간 옷을 입고 왔다나 이런. 근데 그거는 좀 과하죠. 그렇죠? 뭐든지 과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적당선. 그래서 내가 무언가만에게 이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운에다가 하다못해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손수건 정도 그 컬러를 갖고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사주를 한번 보는 걸로 해서 자, 누구 걸 볼까요? 얘기해보세요. 야, 그럼 우리 의장님 거. 저 생년월일을 시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같이 전부 다 한번 따라해보죠. 예. 성함, 황정화까지만 쓰시고 여성, 걸로 인정합니까? 네, 똑같이 읽어야죠. 여성,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생일, 양력 쓰세요, 음력 쓰세요? 음력 자, 음력 있죠? 음력 썼어요. 그 다음에 83년 8월 10일 1983년 8월 10일 하고 10열, 예. 8월 10 했죠? 그 다음에 저 시는 새벽 10시요? 12시 30분 12시 30분. 그러니까 공시 30분이죠. 네. 네. 그렇죠? 음력. 그러니까 새벽 12시 30분이라는 얘기는 공시 30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12시는 낮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공시 30분.
오정님 저랑 맞아요. 그래요? 자, 그래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목이 없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행이 지금 목이 몇 개 있나요? 하, 하나, 네, 토, 하나, 금, 네, 수 세 개. 자,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의정님은 목 기운이 없으세요. 그 얘기 뭐냐면 무언가 사실 추진하고 무언가 벌리고 막 기재하고 이런 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노력하는. 누력도 있고 이제 지장간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어져 있는 기운이에요. 이제 그 이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옛날에 제 멘티 중에 그 보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이쁘고 같은 잘했는데 이제 신랑이 죽고 뭐 이제 이러다니까 술속에 한 2년 정도 빠져서 살았었는데 저분 이제 그 사주 몇 분 보러 갔더니 네 사주는 돈이 안 붙고 막 저 신랑 죽일 팔자가 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 사주 보니까 자기도 사주 공부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보다 실제로 보니까 뭐 남자 없다고 이제 정관이라는 건데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밑에 숨어있는 화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개념은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숨어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해주고 쭉 설명해 주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무슨 보험왕도 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 치과 의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치과 의사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그냥 이렇게 싸구려 보험 말고 의사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막 보험왕도 하고 막 이렇게 랠리 막 이제 그런 데도 가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봐주고 제대로 그 컨설팅 해주게 되면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금 의장님은 연습도 많이 했을 뿐더러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을 뿐더러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숨어 있어요. 을목 그죠? 간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오행 밑에 보면 이렇게 저 글자 몇 개가 쭉 나오죠. 거기 보면 간목, 을목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좀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기가 있으신 거죠. 네. 올해가 좋으신 거예요? 네? 2022년. 22년이 뭐죠? 2022년이요. 네. 22년 아니에요? 지금 22년. 지금이 22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대운수는 몇이죠? 8이에요? 그러니까 38부터 시작해갖고 47까지가 하나의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일간이 뭐죠? 일간. 아까 이게 중요한 자기 캐릭터가 지금 뭐였죠?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일단 그러면 이게 정화죠. 이름은 그래서 정화가 된다고 해봐요. 이게 화는 한데 양화는 병화고, 그죠? 그다음 음화는 정화예요. 정화의 캐릭터는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많이 화기운이 없는 분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보통 노력을 안 읽고 나서 잘 못해요. 근데 화려하게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양화, 병화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정화는 뭐냐면 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빛이라면 정화는 불이에요. 빛이 이게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언뜻 보면은 조용한 듯하지만 엄청나게 열정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뜨거워요. 근데 이제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 조용하다 한번 뒤집어지면 아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 건드리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화하고 맞는 궁합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야, 아까 10개 있잖아요. 네. 정임 합이죠.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임이라는 건 보면 임수는 바다를 보통 이렇게 상징해요. 크게 넓게. 그럼 바다 속에
정화는 약간 이제 호롱불 같은 그런 불. 그러면 넓은 바닷가 가만 데서 그 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화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이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약한 불이잖아요. 약한 불인데 그 깜깜한 바다에서는 뭔가 모르게 생색을 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합이 잘 맞아요. 그러면 흉은 뭘까요? 정하고 아까 했는데 개수, 그래서 정계충. 그래서 일간이 개수인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충이에요. 다 정말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궁합이 맞다고 해서 반드시 좋으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충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품격이라는 건데 궁합에 맞는 사람들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는 좋든 말든 그냥 그래 이러면서 같이 대충 뭉기고 가는데 충이 있으면서 무언가 품격 있는 사람들은 서로 발전을 시킵니다. 서로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건설적인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활검을 친다고 하거나 칼등으로 치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고쳐주죠. 근데 충이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칼 날로 쳐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충도 그 사람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사람 품격까지 다 봐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이 사람은 충이가 안 좋네. 합이니까 좋네. 그거랑 또 간이 다릅니다. 자, 또 이거 걸 볼까요? 네. 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불러주세요. 이름하고 좀. 91년 이름은 황선우. 혹시 황, 선, 선, 우, 우, 여기요? 우. 이산하죠. 네, 우. 생년월일 양력으로 네. 91년 91년 12월 12월 1일 1일. 겨울생이네요. 11월 1일 12월 1일. 예. 또 오후 12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예. 양력이죠? 예, 양력. 다 하셨죠? 그런데 조회하고 나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목이 몇 개? 하나. 또 화. 둘. 또 토. 두 개. 금. 하나. 수. 둘. 그 얘기는 오행을 지금 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럭저럭 이쁘죠. 사장님한테 개기지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도록 같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해봐. 이것도 좀 해봐. 그러면 별 거부감 없이 잘해요. 안 받죠. 오행을 두루 갖춘 사람들 기분이 그렇습니다. 네,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오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금 일간이 뭐죠? 자, 아까 얘기한 그 일간이 지금 을목이네. 자, 을목. 자, 이왕 나온 거. 자, 을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간목, 을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목은 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소나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곱게 쫙 뻗어요. 쫙. 내 목에 칼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쫙 소신. 좋게 얘기하면 소신, 나쁘게 얘기하면 똥꼬시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리더십 할 때 이제 이 청간 강의를 할 건데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간목 리더 아니면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뭔가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리더 성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가면 똥꼬집이에요. 지가 틀린 거 뻔히 알면서도 안 고쳐요.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을목은 유연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덩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나무는 나무인데 화촉 이런 식으로 담쟁이.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유연합니다. 근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품격이 떨어지기만 하면 좀 비굴해요. 비굴할 수 있단 말이죠. 간목은 안식이거든요. 명분 같은 경우에 따지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 잘 거든요. 그래서 을로 산다는 건 영업하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돈텔마마라는 데서 그때 20명 또 팀장급 20명 안에서 또 별도로 한번 또 이렇게 특검을 했는데 20명 중에서 13명이 을목이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20명 중에서 사실상 보면 을목이 나올 확률을 보면 한 2명, 3명 정도 나와야지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13명이 나온 거예요. 그냥 본인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정말 어린 사람부터 배설을 가서 다 술 먹고 행보 칠 때 그걸 다 받아주려면 얼마나 유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을목이지. 간목 같은 경우 하다가 애식으로 뒤집어 놓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성향도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야, 그럼 우리 저 강정근 저 대표님 한번 불러보세요. 강도경 경. 네. 자, 그다음에 생년을 부르세요. 1969년 3월 17일 음력 시간 아침 8시 30분. 자, 해서 조회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림이 나오죠? 그죠? 자, 목이 몇 개? 하나. 화? 하나. 토? 5개. 금? 하나. 수? 없죠. 자, 그러면 토가 지금 5개가 몰려있죠? 희한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사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토 아니면 뭐란 말이죠. 그런데 그 토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두영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어려운 환경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개발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수의 기운을 본인이 다 토에서 끄집어서 다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동기부여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개발 시키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자가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강두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 사주가 사실상 보면 도 아니면 뭐 사주인데 저도 보면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먼저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모 쪽으로 가는 그런 사주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쭉 있었다 그러면 아주 그 변화 싫어하고 답답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저를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가끔 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찾는 리퍼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 보험회사라든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CEO가 자기 성향을 이제 갖고 싶다 할 때 이제 개인 해도 되고 부부간에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조직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숫자가 보니까 8개가 6개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어느 숫자가 8개? 그러니까 전체 합이 개수가 전체 합 6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그러면 시를 안 써온 거지. 그러면 48자가 아니라 그럼 6주? 아니 3주 6자가 된 거겠죠. 시간을 모를 경우에는 그 빼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집어넣을 때 이제 유추해석이라는 걸 지금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똑바로 안 드는 겁니다. 우리 서로 내가 이걸 잘 써야 있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강의라도 이제 항상 이걸 쓰는데 우리 왕치아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원어로. 양극도 아니 그 위에 거. 중국어로? 네. 阴阳东方不亮西方亮. 어떤 뜻이죠?
자, 발음을 내가 지금 대신 네이티브 스피커 했으니까 저기 뭐냐면 동쪽이 박지 않으면 서쪽이 박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한창 힘들 때 우리 항공 바이어가 해준 그 말인데 또 그 밑에서 보면 그 다음 거요. 밑에 거. 阳极到达即阴极， 조금 밑에 거. 阴极到达即阳极。 네, 이게 뭐냐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희생한다. 이거 뭐냐면 양이라는 건 성공, 화려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 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다 보면 그렇죠? 건망을 떨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뒤통수 안에 맞기 시작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심하면 죽음까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또다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나갈 때 항상 겸손하고 그렇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스마일 챕터가 멋있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신병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9시는 안 넘었네요. 지금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9시 되고요. 아니, 오늘 불금이죠? 네. 애부터 해야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예, 원하시는 분들 하시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 가지고는 아마 또 모든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저나 우리 신성철 대표님께